여러분, 오늘은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글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글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요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요리 재료가 없으면, 벌써 구독자 54명이나 됐습니다. 예, 100명 넘어가면 한번 파티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픈 모임을 하든.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소개해 주시고 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글감 찾는 법.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책 쓰기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의 책을 쓰는 걸 도와드리다 보면 가장 힘이 들 때가 그분들에게 글을 쓸 만한 소재, 에피소드가 부족할 때예요. 예. 사실 우리가 책의 내용을 구성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또 교훈이나 인사이트는 사실 1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정보나 경험이 될 텐데 또 너무 또 정보나 이런 어떤 그런 위주로 흘러가면 사실 교과서적인 책이 되기 쉽잖아요. 어디서 인용한다거나. 근데 그 책을 되게 살아있게 하고 또 차별화하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나만 얘기할 수 없는 나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요,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더라도 평상시에 기록해 두지 않으면 그 글감을 한 번에 생각해내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저희가 뭐 기억력이 화신이 아닌 다음에는 사실 어제 먹었던 점심 메뉴 정확히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저희들이,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글감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 김신지 씨가 쓴, 뭐죠? 지금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예. 김신지 씨가 쓴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에서, 인용한 내용들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또 제 생각을 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신지 씨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한 마음을 포착하고 기록하기. 친구와 대화하다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영화를 보다가, 소설을 읽다가, SNS를 훑어보다가, 뭔가를 느꼈다면 그것을 기록해 두는 겁니다.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뭔가를 느꼈다면 거기에 글감이 있는 법.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이거 재밌는 얘기다. 뭔가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거나 신기한 이야기다. 재밌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어떤 성공한 사업가분과 함께 모임을 했는데, 여러분 성공한 사업가들은 생각하는 법도 다르더라고요. 물론 실행력도 뛰어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사업을 스케일업해 나가는, 사업을 키워나가는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분들을 만나고 나면 바로 와서 글을 씁니다. 페이스북에 좁은 창에 글을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브런치에 옮겨 쓰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단톡방을 통해서 공유를 하죠. 여러분은 아직 저처럼 이제 프로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막 조리 있는 글을 바로바로 쓰기는 힘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이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예. 일상의, 이 두 번째 방법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어떤 포착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의 메모장이나, 또 요즘 또 음성 기록이 되잖아요. 또 말로 하면 글로 써주는, 신마일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느낌이 있었을 때 스마트폰에 기록하거나, 저는 녹음을 하는 방법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또 그리고 녹음된 글을, 녹음된 내용을 글로 풀어주는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그리고 이를테면 이제 나한테 채팅하기, 카카오톡을 통해서 나와 채팅하기 이런 데다가, 그때그때 간단하게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메모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정리해서 굉장히 좋은 글감의 재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혼자 카페 가서 앉아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귀담아 듣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가장 생생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살아있는 그런 대화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글쓰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와 얘기를 하다가 책을 읽다가 영화를 보다가 느낀 바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수시로 기록하는 습관, 이런 습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저희들의 책을 쓰는 그런 어떤 재료가 되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평소에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기록해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게 간단히 기록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김신지 씨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맥주집에 이미 취한 채로 들어온 옆자리 할아버지들과의 대화. 친구가 안주를 입맛에 맞아 하지 않자 손목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땡땡아, 다른 거 먹어. 우린 시간이 별로 없어. 먹고 싶은 것만 먹어. 너 좋아하는 것만 먹어.
100번 지나간 말씀이었고, 나이와 상관없이 나 역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졌다. 시간이 없다. 좋아하는 것만 먹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좋아하는 순간만 즐겨도 모자랄지 몰라. 여러분, 굉장히 그 생생한 얘기이고 되게 인사이트 있는 글이 아닌가 싶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목을 잡았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술 취하셔서 그랬겠죠. 그래도 아무리 술 취해도 예, 이렇게 아무래도 글쓴이가 여자분인 것 같은데 여자 손목을 잡으면 안 되죠. 어쨌든 이 할아버지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신들이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순간순간 일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들을 손녀뻘 되는 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그 할아버지들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또 일상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 좋아하는 것만 먹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좋아하는 순간만 즐겨도 모자란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글들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 같은데 이런 생생한 글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죠. 예, 그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짧게라도 할아버지 땡땡땡 우린 시간이 별로 없어. 좋아하는 것만 먹어. 이렇게 메모를 해두면 나중에 예, 이렇게 인사이트 있는 반장짜리, 한 장짜리 글을 쓸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빌려 쓰는 글감 기록하기. 읽고 좋았던 글에서 그렇다면 나는 이 글감으로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한 뒤 소재로 적어둡니다. 다른 이의 소재에서 내 소재를 발견하는 방식이죠. 누군가 버스를 타고 고향집에 가는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블로그 일기로 올리는 것을 보고 나도 다음에 시골집에 가면서 한 편의 글을 써봐야겠다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대신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따냐라는 그 유튜브를 알아요. 예, 아마 우크라이나 출신의 여성분이신데 한국에 시집 와서 일하는 일상을 올리는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착한 거예요. 얼마 전에는 이제 쌍둥이 언니, 쌍둥이 동생을 불러가지고 한국을 경험해주고 또 유튜브 방송한 수익금을 또 그 우크라이나가 힘들잖아요. 그 그 쌍둥이 언니에게 동생인지 언니인지 모르겠어요. 그 쌍둥이 언니에게 거금을 선물하는 모습을 보고 뭉클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한국 음식, 한국 문화, 그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또 마음이 너무 착하더라고요.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웃고 조그만한 그런 어떤 남편의 그런 리액션에도 되게 리액션이 커가지고 정말 저런 분이 있을까 싶은데 그 가족들을 한 분 한 분 불러가지고 한국에서 삶을 기록하는 모습들이 되게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음,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가 기억하는 가장 착한 사람에 대해서 써보는 그런 글들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글감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자극받은 이야기를 쓰는 것도 충분히 글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전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쉬운 거는 휴대폰 메모장이나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키워드만 적어주는 거죠. 아까 할아버지, 뭐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좋아하는 것만 먹어. 이렇게만 써놔도 저희들은 나중에 글로 쓸 수 있잖아요. 그 키워드만 있어도 그 기억들을 소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쓰기가 힘들다 이러면 녹음하기 기능으로 그때그때 경험들을 짧게 키워드만 기록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한 거를 사실 그 옛날에 이런 카피 있잖아요.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좋은 카피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매일 밤에 자기 전에 아까 우리가 기록했던 메모나 카카오톡 채팅이나 음성 메모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 밤에 일주일 동안의 메모를 정리해서 기록해두면 굉장히 큰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습관하고 루틴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놓은 걸 가지고 묵혀두면 또 안 되겠죠. 뭐라도 써보는 겁니다. 주워둔 글감으로. 그래서 매일 밤 자기 전에 10줄짜리 손바닥 수필을 써보겠다. 혹은 주말에 A4 반 페이지 정도 에세이를 써서 일요일 밤마다 브런치에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두고 일정하게 글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뻔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잘 안 하시잖아요. 예, 저도 매일 아침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루틴이 되어야, 리추얼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런데이라는 그런 앱을 깔아가지고, 8주 동안의 운동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운동하는 건데 되게 가벼운 운동이에요. 1분 뛰고 2분 걷고 이런 거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이제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건데 그런 운동도 시작했고 왜냐하면 친구가 하도 운동하라고 해가지고 저도 나이가 있고 해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운동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또 제가 또 실행의 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도 하고, 브런치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데, 인스타그램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나 새로 팠습니다. 예. 기존에도 있었는데 잘 안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인스타그램 뭘 올리느냐. 예. 저희 같은 나이든 중년의 남자들이 무슨 아름다운 것들을 막 기록하고 하기는 좀 힘들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인스타그램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랑 마팔하시죠? 네. 그래서 어떤 글을 올리냐면, 예, 서점에 보니까 되게 인상적인 책 제목이 있어서,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예, 기분, 태도, 이런 것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뭐 이런 책 제목 인상 깊어서 찍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만세라는 그런 어떤 그 숙취 해소제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간절한 마음으로, 뭐, 이렇게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되게 그 간만세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은 포장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저게 기록해두기도 했고요. 계산하는 동안. 그리고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이 뭐죠? 그 저기 컵 받침대. 그러니까 카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앱스트랙트라는 카페에서 이분이 정말 컨셉이 음악이거든요. 이 카페가. 그래서 그 카페 커피잔 받침대도 메탈리카의 음반으로 한 거 보고 되게 센스 넘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글은 하나도 없이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다가 나중에 글을 조금씩 설명한 글을 쓰곤 하는데, 그리고 이 맨 왼쪽에 있는 어느 날 비 오는 날 저희 동네 사진을 찍은 거예요. 뭔가 유럽의 한 그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 요한성당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또 비가 오니까 더 또 운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시마일님 이렇게 컵 반집대 하나만 하더라도 자기 그 브랜드의 컨셉을 그대로 드러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사람은 찍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런 게 진정한 바이럴 미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지하철 오다 보니까 예, 두발로 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이제 참지 마요를 참치 마요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밌다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근데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진짜 이 병원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까? 예, 참치 마요를 보면서 편의점에서 참치 마요를 보면서 두발로 병원을 떠올릴 수가 있을까? 예, 참치 마요로 연상을 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또 글을 남겼고요. 그 사진을 글과 함께 남겼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최근에 브랜딩을 도와드리는 또 소뚜껑이라는 브랜드, 소뚜껑이라는 고깃집에서 이 불판에 정말 진짜 두꺼비 한 마리를 올려놓은 걸 보고 이런 게 브랜딩이 아닌가, 디테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하이볼을 주문하면 두꺼비 모양으로 얼린 얼음이 하이볼 잔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길어올린 그런 작은 사진들을 보면 또 그때 또 경험들이 그대로 떠오르잖아요. 저희 소뚜껑에 나오는 그런 두꺼비 사진만 봐도 그날 만났던 사람, 얘기 나눈 친구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거든요. 그럼 글쓰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글을 뭔가 신발끈을 동여매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는 거창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에서 쓱쓱 길어 올리는 그런 어떤 글감들을 쌓아서, 예. 그리고 그런 글들이 쌓여서 책이 되는 거니까 그런 습관을 들이는데 여러분도 저와 함께 저와 같은 그런 도전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방송 어떠셨나요? 네. 제가 날마다 이렇게 좋은 것들만 물어다 드리려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글 쓰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쏟고 책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컨셉, 나만의 삶의 나만의 아이덴티티, 어떤 삶의 미션과 비전과 목적과 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 또 함께 해주신 6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어떤,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주변에 알려주셔서 이제 또 제 얼굴도 안 나오니까 훨씬 덜 부담스럽게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이 방송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나간 방송들을 돌돌 집사님께서 편집해서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들에도 여러분들 좋아요와 여러 댓글들을 써주시면 더 좋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채널이 좀 더 알려지면 여러분들도 좀 더 유익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댓글도 함께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오늘 지나간 방송이든 오늘 방송이든 여러분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글쓰기 훈련의 일환이잖아요. 여러분들 글쓰기 네네. 글쓰기 바른 슈핑 인스타 계정이 3개, 저는 한 5, 6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정으로든 팔로우 해주시고, 그리고, 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지? 어쨌든, 지나간 동영상에도, 여러분 글쓰기 수련의 일환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변함없이 더 좋은 내용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